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의 박정배 부장입니다. 최경진 차장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까지 또 최경진 식시장을 잘 찍으시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찍으시니까 예, 많이 힘드시죠? 힘듭니다. 네. 예. 오늘 좀 특별히 이제 최경진 부장님을 모셨는데 이제 모신 만큼 좀 알찬 정보를 투자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하던 대로 지난번에 이제 홍승환 이제 과장이랑 이제 이인숙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종목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이제 넥센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대성 하이텍 오늘 굉장히 차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거래량도 많이 오르고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 그 공작 기계 그 노무라 뭐 VTC인가 그쪽으로 인수해가지고 뭐 첨단 산업 쪽 뭐 로봇이라든가 뭐 자동화 뭐 이런 쪽 정밀 부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오늘 또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과 함께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넥센 타이어도 지금 타이어 업종이 계속해서 이제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감소된다는 얘기 때문에 근래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와 건설 기계가 많이 올라서 네.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졌는데 뭐 그런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여러 업종이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는 일단 반도체를 관련해서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하여튼 뭐 특정 부분만 좀 포커싱을 해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일단은 저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거기 이제 실명 자료를 보면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감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산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감산을 결정을 했죠. 네. 다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랑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3사가 지금 메모리 쪽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산을 한다는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딜러들 반도체를 사는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하향시키려고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감산을 그렇죠. 하게 되면 이제는 빨리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략 뭐 두 자릿수 한 20%대까지도 감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다시 이제 리스토킹, 이제 뭐 재고를 다시 좀 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메모리 값 하향 안정화 일단은 수요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기 전에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가 좀 재미나는 기사가 있는데요. 뭐 감산 끝에 대우왕이 온다라고 얘기인데 이 기사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도에서 99년도 뭐 그 정도 때도 이제 반도체가 좀 어려웠었죠. 그때 이제 뭐 LG랑 현대 반도체 뭐 합병하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2007년도하고 2009년도 때도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도 계속 감산을 하다가 나중에는 재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다시 확대해서 결국에는 뭐 반도체 호황이 왔었다. 이제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PC와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해서 재고 조정이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반도체를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그렇죠.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겠는가. 근데 2024년도에 GM에서 먼저 안드로이드를 탑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아마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렇죠. 진행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도 그렇죠. 고성능 그 컴퓨팅을 위해서 이 반도체 칩의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일단 가격 하향 안정화 일단은 좀 만족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창출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좀 호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오고 있을 거라고 보고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 화를 마련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이 이제 그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은 뭐 DDR4 같은 경우는 일단 감산을 하고 이제 5 쪽이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거 최고 뭐 향후에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할 곳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DDR5 관련된 뭐 테스트라든가 뭐 기판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TLB라든가 뭐 ISC, 뭐 리노공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여기 기사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3% 정도 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자료가 올라갈 텐데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785조 정도 됩니다. 전체. 거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한 24%, 1,44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가 한 61%, 3,605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의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해서 사실은 TSMC를 좀 따라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그래서 용인 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핵심은 요 시스템 반도체 밸류 체인을 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IP 회사가 있겠죠. 지금은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하고 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정도 네.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뭐 걔네가 가지고 있는 IP를 이제 팹리스 업체가 이제 부탁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활용을 해갖고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연결해 주는 데가 회장님? 디자인 하우스죠.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죠.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고, 파운드리,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파운드리를 해서 만들면, 위탁 생산해서 만들면, 그거를 이제 오사트 업체들한테 외주를 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쪽 밸류, 이런 이제 흐름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 간략하게 오늘은 살펴봐서 너무 막, 반도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알아봤자 사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아까 IP 쪽 같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 칩셋 미디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NPU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 쪽으로 IP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도요타의 그 자회사 아이신이라는 네. 회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IP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실력이 좀 인정된 회사가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GPU나 NPU에 그 IP를 공급하는, 여기 보면은 비디오 코덱 그리고 그렇죠. 슈퍼 레졸루션 IP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NPU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네.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암이라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회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IP를 팔면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만들고 했을 땐 계속해서 로열티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있는데, 뭐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고, 가온 칩스, 뭐 코아샤, 뭐 이런 쪽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디자인 하우스는 원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조금 예전에 SK 하이닉스와 그렇죠. 이렇게 협력 회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가온칩스, 이 두 회사가 올해 인력을 상당히 많이 뽑는다고 미리 발표를 했었는데, 삼성전자와 제휴가 조금 이렇게 밀착도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TSMC 대만하고 오랫동안 이제 협력을 맺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삼성이 먼저 일단은 AP, 그러니까 모바일 AP 쪽에서는 약간 좀 경쟁력이 좀 뒤처지다 보니까는 차량용 쪽으로 지금 투자나 좀 뭐 앞서서 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AD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뭐 독일 기업 비디엔티스 자동차 회사랑 자율주행 칩 개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 5나노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제 칩을 양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LSI 이제 사업부하고 함께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엑시노스 오토 뭐 이런 쪽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게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애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한테 그런 고객사를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에서 위탁 파운드리를 하면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있겠죠, 부장님. 예전에는 이제 오사트 기업들의 이제 단순한 이제 외주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뭐 후공정 쪽도 패키지 고단화라든가 이제 테스트 점점 이제 칩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대표적인 뭐 기업들 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제가 하나요? 네. 일단 뭐 제일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회사가 하나마이크론이겠죠. 그렇죠. 하나마이크론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 대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그렇죠.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산 쪽에서 인수를 했던 두산 테스나라고 네. 하는 테스트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그 기업은 LB 그룹의 LB 세미콘과 LB 루셈이라고 하는 테스트와 패키징,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네. 뭐 오늘 기사도 있었는데 이제 뭐 디일렉에서 주관하는 그 후공정 패키지,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펜아웃이라고 이제 뭐 그런 관련된 패키지, 첨단 패키지를 이제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가겠다. 거기에 뭐 우리나라 뭐 TSE라든가 뭐 NK전자 뭐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TSMC를 따라잡으려면 이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공정 업체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산 테스나도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의 강자인데 뭐 CIS 쪽 부분을 진출 뭐 있고, 꼭 말씀하셨던 이제 LB 세미콘이나 LB 루셈 같은 경우도 이제 백엔드 공정에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DDI뿐만 아니라 이제 AP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점차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삼성 옛날 이제 온양 공장 이제에서 분사된 SFA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패키징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턴키로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비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 후공정 부분을 한마디로 이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웨이퍼가 점점 얇고 섬세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이아몬드 톱으로 짧게 이제 뭐 자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중요하고, 한꺼번에 그거를 세척을 하고 뭐 건조를 시키고 패키징을 하고 자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의 뭐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만처럼 뭐 ASE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고, 뭐 팹리스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뭐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GUC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파트너들하고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가지시면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만 업체들이 원래 했던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물자 동원법을 그렇죠. 발동을 하면서 후공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그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자동차용 반도체인데, 그렇죠.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는 이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공시나 계약이나 뭐 이런 거를 봐서 자동차용 반도체 쪽으로 조금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 LSI 사업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이쪽 엑시녹스라고 하죠. AP를 지금 탑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퀄컴이 준 거를 아마 대만 TSMC에다 위탁할 정도로 그거를 이제 지금 갤럭시에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탑하겠고 점유율을 일단 뭐 좀 높이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말씀하신 쪽, 이제 그쪽에 좀 먼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패키징 기술, 고도화되고 있는 패키징 기술을 이제는 이 전공정 쪽, 그쪽은 기술이 이제 거의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죠.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고, 후공정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에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일단은 자동차가 이제는 뭐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나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즐겨야 되잖아요. 네.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인공지능, 뭐, 테슬라, 뭐 도조, D1 칩,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발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고단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데이터 양도 굉장히 많아질 테고 처리 속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에서 자율주행을 켜놓고 그쵸.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GPU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탑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보는데 초반에 지금 근데 스마트폰은 크기가 작으니까 이게 뭐 칩을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자동차는 크지 않습니까? 크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할까요? 자동차 크기가 큰데 칩이 작을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엔비디아의 GPU가 이만큼 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거 하나 넣어두면 네.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비싸고 뭐 사실은 이제 모든 구매자들이 사실 GPU에서 탈피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이제 반도체, 좀 더 싸고, 이제 전력을 좀 더 덜 소비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성능은 더 좋아지고, 이제 사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체들이 각자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칩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고 나올 것인지를 지켜는 봐야겠죠. 근데 휴대용 기기들 같은 경우, 뭐 네. 지금 자동차도 사실 플러그를 꽂고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라고. 핵심이죠. 물론 이게 처리 속도나 이런 연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뭐 주행 거리에 한계가 있는 상태인데 GPU나 이런 데 전기를 너무 많이 뺏기게 되면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소형화되고 전기를 덜 먹는 그런 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핵심을 후공정으로 패키징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제 핵심 IP라든가 뭐 그런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갑자기 어떤 업체가 가장 뭐 혜성처럼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스타트업 중에서 그렇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최대한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패키징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징을 해서 잘라내는 거랑 네네네. 그리고 자르고 난 뒤에 네. 패키징을 하는 거랑 이게 이 기술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네.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징을 해서 잘라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조금 많이 뒤쳐져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투자가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투자로는 따라잡는 게 또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이 잘 이제 TSMC의 그런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잘 피해 가면서 수율, 그러니까 뭐 불량품 없이 뭐 온 제품을 제대로 내올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완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쪽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뭐 네페스라는 업체가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데 네페스 라웰이라고 이제 그쪽 회사가 이제 뭐 PLP라고 해서 이제 뭐 포장하고 자르고 뭐 이런 것들 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개발을 해 왔는데 작년에도 이제 네페스 그룹에서 이제 자금을 수여를 해줬고 뭐 최근에 또 퀄컴에서도 일부 물량을 해지했다는 얘기가 있었듯이 굉장히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방향성은 어쨌든 그쪽으로 가야기 때문에 새로운 패키지 기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단히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들과 함께 뭐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죠. 언급해준 이 회사들, 네, 네. 이 회사들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이 패키징 할 때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웨이퍼가 너무 얇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잘못 뚫으면, 드릴로 뚫으면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찢어져요. 예. 네, 그래서 레이저로 뚫겠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 마이크로소, 네, 네. 이게 다이아몬드 드릴로 뚫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마커 기업인데, 드릴링. 드리닝도 하고 네네, 그렇죠. 이제 하프컷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뽑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선 같은 걸 그려놓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금 탁 치면 이렇게 쫙 찢어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회사들의 장비나 이런 기술들이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는 과정인 거죠. 뭐 소재나 부품회사, 장비 회사들 모두 다 이제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이런 거, 뭐 넥스팀 이제 그런 회사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최근에 뭐 FNS택이라든가 뭐 FST라든가 이쪽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거를 이제 국산화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수율 통과를 어쨌든 지금 삼성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양산을 한다는 소식이 임박해 오니까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업체들 이제 뭐 외국산 장비, 외국산 부품, 소재가 이제 독점하던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국산화하는 기업들을 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언급된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사업 보고서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한다, 그리고 숫자 몇 개 적어놓고 끝나는 아주 간단한 사업 보고서. 이런 사업 보고서가 상당히 좋은 사업 보고서인데 네. LB 루셈하고 LB 세미콘은 DDI에 특화된 그렇죠. DDI를 패키징하고 DDI를 테스트하는 네. 그런 쪽으로 특화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DDI가 자동차용 때문에 DDI가 더 많이 쓰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일단은 보통 디스플레이들 때문에 재고가 이제 많이 쌓였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안 좋겠죠. 뭐 재고가 계속해서 쌓였던 것들 아직 회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고가 이제 선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도 올라갈 거고 새롭게 이제 그 DDI 쪽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P라든가 뭐 CIS라든가 다른 이제 테스트 쪽도 어쨌든 계속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체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LX 세미콘이 최근에 네. 다른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좀 그렇죠. 늦게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회사가 DDI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갑자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사실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동차와 건설 그렇죠. 기계, 바이오 쪽으로만 들어가는데 LX 세미콘이 5% 이상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DDI 쪽을 만드는 팹리스는 텔레칩스하고 텔레칩스 그리고 LX 세미콘인 걸로 알고 있는데 LX 세미콘에서 만드는 이 DDI를 애플 쪽에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만일에 LX 그룹이니까 LX가 LX 세미콘이 뜬다 그러면 여긴 또 LB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연관이 되죠. 상호 그렇게 연관이 되나요? 그렇죠. 네. 주 고객사가 LB 세미콘의 주 고객사가 LX 세미콘. 네. 그러면 LX 세미콘이 작년에 그 하반기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앞으로 많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같이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밸류체인에 각각 속해 있는 기업들하고 어떤 기업들이 이제 뭐 고객사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종목을 연구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반도체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업황 바닥은 맞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2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뭐 2분기 중에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분기 더 딜레이 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향후 방향성은 어떤 업황이 턴하고 있다. 그 턴하는 과정에서 뭐 삼성이 어떤 쪽에 집중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은 분명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어렵게 최경진 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에 와달라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수를 치셨습니다. 킥시앙도 힘듭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어쨌든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마켓 그린라이트의 박정배 부장이었습니다. 최경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